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른 합격을 원한다면 선왕국사 선우빈입니다. 2023년 국가직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반복 노력하고 계시죠? 우리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또 하나 3월 달 공룡 모의고사 전에 이런 식의 모의고사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료로 총 7회에 걸쳐서 나갈 건데요. 기출의 재구성입니다. 기출 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바로 문제를 내는 곳이 같습니다. 어디서? 예, 행안부에서 문제를 내죠. 그래서 결국 같은 패턴의 문제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그래서 소방직 문제로 재구성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소방직 그동안에 공개된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20문제 냈는데요. 거의 국가직과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일단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옥저 냈고요. 고대사에서 세 문제, 정치와 관련된 문제 냈는데 이 중에 익산의 역사가 조금 여러분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중세사에서 세 문제 냈고요. 태조왕건, 그다음 무신직공기의 주요 사건. 요거 여러분 조금 고난도 문제였어요. 그리고 문화사에서 대장경, 또 오늘 한번 초조대장경, 제조대장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선전기는 주요 왕들 나오죠. 태종, 세종, 성종, 세조 나오는데 태종으로 냈고요. 문화사에서 이왕을 냈습니다. 조선후기 근대사의 태동기에서는 비변사, 그다음에 숙종 때 황국, 경기갑 기억나시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특히 경신왕국과 기사왕국 그 사이에 사건이 뭔지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밀란 관련 문제 사회 파트 한 문제 냈는데 여러분 이런 밀란 관련 문제는 삼국시대 원종 애노의 난부터 시작해서 고려 밀란, 그다음에 16세기 인걱정의 난, 밀란 아니지만 인걱정의 난, 그다음에 다시 19세기 초 홍경래 난, 그다음에 임시밀란, 공항농민운동 이거 꼭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근대사에 들어와서 첫 번째 개화기죠. 근대사의 전개기에서는 대원군, 동학농민운동, 대한제국 시기 관련 문제 냈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문제 네 문제를 냈는데 보통 국가직에서 이렇게 네 문제까지는 내지 않아요. 보통 한 세 문제 정도 내는데 제가 왜 네 문제를 냈냐면 여러분의 약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많이 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별 문제 특징 물어보는 거 가장 기본 문제죠. 그래서 여기 태영령 나와서 무단 통치 시기, 그다음 의열단, 3.1운동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무장 독립운동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열단 무장 독립운동 또 나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대사회 여러분 정말 현대사회 잘해주셔야 됩니다. 유신헌법 시기의 주요 사건 물어보는 문제로 재구성했고 문제는 다 난이도는 2022년 국가직 시험의 난이도였고 그 수준에서 조금 난도 상해 문제는 익산하고 무신직공기호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1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 가장 기본 패턴이 뭐예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 나오고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알게 하는데 이미 아셨지만 이게 바로 옥조의 민며느리지였습니다. 그래서 옥조의 민며느리제. 가의 혼인하는 풍속은 여자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고 신랑 집에 돈을 지불한 후에 다시 신랑 집으로. 즉 10살도 채 되기 전에 남자 집에 가서 남자 집에서 자라다가 이제 다시 또 뭐 요쯤에 돼서 친정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0살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사료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옥조입니다. 그럼 옥조의 특징은 가족 공동묘였잖아요. 가족이 죽으면 죽은 가족을 시체를 가미장했다가 뼈만 추스러 가족 공동 무덤인 큰 나무 덧널에 그래서 이거를 가족 공동묘 또는 세골장 또는 우리가 또는 골장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변형될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기 국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여러분 우리가 또 옥조의 민면이제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여러분 헷갈리는 고구려의 베르사유제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죠. 은근 여러분이 이거 헷갈리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료 보세요. 이 나라에서는 고구려에서는 구두로 말로 미리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부 집안에 있는 서옥 즉 사위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부부 사이 아이가 커지면 신랑 집으로 돌아간다. 그럼 이거는 고구려의 데르사유제고 이럴 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예요. 초기 국가는 항상 삼국지 유소 동의전에 여러분 사료가 나오고 이게 어느 나라인지 물어보고 그 나라 특징 물어보는 패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이것도 뭐 늘, 자, 고대사의 발전 과정, 2세부터 7세기. 자, 삼국의 주요 왕들 물어보는 자, 기본 패턴이죠. 자, 고구려 왕, 거련이. 그럼 이럴 때, 나 고구려 왕, 거련 몰라도 돼. 쫄지 마. 자, 중요한 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자, 이 나라 왕도인 한성을 포위했답니다. 그리고 고구려 군대가 자 군사를 네 방향으로 나누어 협공했고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대요. 자 여러분 고구려 어느 왕이 자 백제 수도인 한성을 점령했으니 포위했으니 이건 5세기 장수왕이죠. 자, 그 다음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직접 보병과 기병 꼴락 50명을 그러면 이미 아시잖아요. 이거 6세기 성왕이구나. 이게 성왕의 관산성 전투 또는 구천에서 사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시기에 자 들어갈 왕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시간에 쫓겨서 답 1번. 왜? 성왕, 진흥왕이잖아.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왕과 진흥왕 아주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업적은 꼭 정리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자, 답은 뭡니까? 바로 자, 이 성왕 앞에 있었던 왕, 자, 6세기 무령왕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무령왕 때는 자, 일단 22담로 그리고 수도는 공주였고요. 성왕은 사비로 지금의 부여로 수도 옮기고 자, 진흥왕과 함께 자, 힘을 합쳐서 자, 과거에 고구려가 차지했던 자기네 한강을 갖고 왔지만 뺏었지만 다시 신라 진흥왕한테 배신당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관상성 전투였고요. 자, 여러분 이걸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AD 1세기 자 고구려 2대왕 유리왕이죠. 유리왕은 기출문제 기억나시죠? 자, 우리 황조가가 기억나야 됩니다. 황조가 나와서 유리왕이 자 촐번에서 국내성으로 수도 옮겼다. 이게 또 국가직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백제가 만의 자녀 세력을 복속한 것은 4세기 자 어느 왕이었습니까? 근초광이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여러분하고 저의 연결고리 생각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 이 사료에서 자 가는 장수왕이었고 자 나는 바로 여기 성왕이었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 자 무령왕이 답이 됐잖아. 때로는 자 여기 여러분 지중왕이 나올 수도 있고 자 법흥왕이 나올 수 있고 뭐 여러분 다른 왕도 동성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이 도표예요.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자 3번 문제. 자 이건 2022년 소방지 문제였잖아요. 특히 2022년 국가직도 익산과 관계되어서를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 소방직도 익산과 관계되어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데 잘 아시는 바로 익산의 자 미륵사지 석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이게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부여, 정리사지 5층 석탑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것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었고요. 이건 익산의 왕궁 유적지예요. 왕궁 유적지에 있는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부여, 정리사지 5층 석탑도 중요하지만, 자, 어쨌든, 이거 여러분, 이거 모르더라도 이거는 정말 아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익산입니다. 익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그러면, 자, 안승이 보덕국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네, 금마저에. 이 금마저가 어디예요? 익산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됐네요. 자, 매소성은 여러분, 자, 경기도 연천이고요. 진흥왕의 순수비는 제일 먼저 단양적성비, 단양입니다. 두 번째 서울의 북한산비, 그 다음에 창녕의 창녕비, 그리고 올라가서 황철영비, 마운영비. 자, 이렇게 진흥왕이 비를 세우잖아요. 이 중에 우리가 자, 뭐였습니까? 자, 단양 적성비를 제외한 자, 여기 북한산비, 그리고 창녕비, 황철영비, 마운영비를 자, 진흥왕의 4대 순수비라 부르고 어쨌든 익산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원종 애노에나는 경북 상주에서 자, 언제 신라하대 진성량 때 일어났던 밀란이죠. 이런 지역 관련 문제 다시 한번 잘 알아두시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익산이 여러분 이제 2023년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여러분 저희 연결고리 자 여기서 나왔던 여러분 지도 특강 기억나시죠? 이거 보십시오. 너무 잘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자 2021년에 2022년 여러분
자, 1월 달에 했던 강의이기도 하네요. 1월, 2월에 했던 바로 이 익산과 관계된 요 지역도 보시고 다른 여러분 주제들도 꼭 확인하십시오. 어쨌든 익산, 자, 무왕이 여기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의 석탑, 그리고 익산 왕궁 유적에 아까 왕궁 5층 석탑이 있었고요. 기타, 자, 안승, 오탄에, 자, 안승의 보덕국, 문무왕 때 안승 여기에, 자, 익산에 보덕국을 세우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신문왕 때는, 자, 이 보덕국에서 반란이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문무왕과 신문왕 때 이 보덕국의 위치의 어떤 위상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무왕 때는 보덕국을 두었고, 신문왕 때는 보덕국을 없앱니다. 이 과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어디였어요? 한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여고. 그래서 자,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은 바로 이 세 지역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 연결고리, 자, 뒤에 있는 지도 문제에서 지도 정리한 거에서 특히 자, 한성, 공주, 부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화본 익산 미륵산 석탑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익산 미륵산 석탑은 여러분 어쨌든 여기 요쪽에 요거고요. 자, 요거 현존하지 않고 자, 얘도 여러분 사라졌고요. 자, 현대사에서 새로 만든 탑이 여기 있죠. 현대 만들어 놨죠. 자, 과거 탑은 과거에 현존하는 것은 요겁니다. 과거 거를. 여기는 그냥 빈터에 자, 흔적을 보고 요렇게 비슷하게 새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은 익산 미륵사 석탑. 바로 요거고 이게 바로 서쪽에 있는 탑이죠. 자, 4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가 설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야, 여러분. 항상 이럴 때 아는 거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넓이는 2000이가 됐고 주변에 숙소나 역은 없고 곳곳에 마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몰라. 키워드가 대다수가 말가린이었어. 끝났네요. 백성을 말가리지 않고 원지문은 적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발해죠. 발해는 자, 지배층, 고구려인 피지배층, 말가린이었잖아요. 그러면 지배층은 소수고 자, 여기는 다수니까 당연히 말가린이 많았다. 발해고요. 옳지 않은 거야.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가 발해네? 옳지 않은 거 표시 안 해놓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발해네? 답 1번 이렇게 가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 문제를 훅 넘어가죠.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는 꼭 표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자, 1번이 아니었고 자, 답은 4번 됐죠. 이건 어디였어요? 신라죠. 자, 전국을 5경 15분 60이죠. 발해 언흥 선왕 때. 그 다음에 정당성의 대나상이 국정총괄. 이건 뭐 그냥 자, 발해고 수도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따서 이게 바로 자, 주작대로가 있었잖아요. 수도 상경. 자, 5번입니다. 고르로 들어갈게요. 다음 유언. 자, 일종의 자, 죽을 때 내리는 그런 교훈이죠. 자, 제1조. 우리나라 대법원 부처님께서 지켜주는 힘에 의지하니 자, 계속 저거 부처님에 의해서 해라. 자, 모든 사원은 도선이 세울 곳을 정해 개창했으니 함부로 세우지 말아라. 연등의 팔간에 그대로 유지하라. 어쨌든 여러분 고려사는 자, 조선사 쓴 고려 얘기니까 고려로 좁혀갖고 자, 태조왕건의 푸녀십조구나. 여기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태조왕건의 정체 답은 1번이 됐네. 자, 2번 볼까요? 예, 광종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누굴까요? 예, 성종이네요. 4번은 누굽니까? 후지에서 귀한 쌍기 또는 중국에서 귀한 쌍기. 그래서 과거제 광종이니 당연히 답은 여러분 1번 됐고요. 자, 오늘 여러분 꼭 하실 거. 태조왕건의 이 훈yo십조에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성종 때 최순호, 자, 최순호의 심의 28조. 이 심의 28조에서 연등의 팔갈에 어떻게 했어요? 줄여라.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최순호의 심의 28조는 연등의 팔간을 줄여라. 왜? 백성의 노동력을 너무 많이 동원하니까 백성이 힘드니까 이거를 좀 줄여라. 이거하고 자, 태조왕건의 연등의 팔간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일 연등의 팔간을 줄여라. 그러면 여러분 답은 3번 되는 거지. 오늘 사로 확인해 주십시오. 해 주실 거죠? 자, 6번. 자,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당 건의문이 올려진 이후에 여러분, 그리고 일대 문제 여기다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후에 발생한 사건. 자, 또 고려사야. 는 고려 얘기네. 자, 엎드려 살펴보건데 적신 이의민을 싣고 있어.
여러분 이음인을 씹으면 이음인 다음에 자 바로 누구예요? 최충원이죠. 최충원이 자 명종 때 올렸던 봉사 10조입니다. 그러면 쭉 그냥 보세요. 자 어쨌든 자 여기에 자 원컨대 폐하께서는 낡은 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심에 따라서 오로지 태조의 올바른 법을 따르시고 중흥의 길을 환히 여십기 바랍니다. 이에 삼가 10가지 사항을 올릴게요. 이게 바로 봉사10조. 임금한테 올리는 글. 최충원이고 그러면 어쨌든 자 최씨 무신 조건 생각하시면 되죠. 답은 뭐예요? 정박. 판별초. 자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의방은 요 전이고 그다음에 척준경 이거 이 척준경이 이자겸 제거한 것은 이자겸의 난이네요. 1120년에. 그다음에 묘청 이거 묘청의 난이네. 몇 년에? 1135년에. 자 이거 다 언제야? 인종 때 일어난 사건. 인종 때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이어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사건 세 가지가 쭈루루 이어집니다. 다시 대답해 주세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이거 자, 뭐 어떤 책을 보시든 관계없는데 여러분이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연결고리 책의 내용입니다. 연결고리 여러분, 자 이런 흐름들을 첫눈에 보게 했는데 지금 이의민을 싣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최충원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최충원이 이제 지금 자 이의민 제거하고 권력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건 이후에 여러분 최충원의 사건, 최후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였습니까? 이의방은 자, 이게 바로 이의방 정주부 이게 바로 무신정변 얘기하는 거고 무신은 아니고 무신집권 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석 이의민 최충원 최후까지 꼭 기억하라. 그리고 요 4대에 걸친 최씨의 1인 독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씨정권 무너지고 자 이제 서서히 자 여러분 자 이제 왕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서 자 1270년 다시 자 최후 때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강화도 천도 몇 년에? 1232년에 그리고 1270년에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개경환도 이퀄보다 무신집권 완전 무너지고 원간섭기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최시정권 시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몰라되는 이 무신들 이후 완전히 무신정권 무너지는 시기 헷갈리시면 아니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들의 정책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 하실 게 여기 최충원 최후의 정책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요 시기에 또 밀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이의방 정주부. 자, 이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자, 무신에 반대해서 김보당의 난. 언제? 요 시기에. 그 다음에 조유총의 난. 자, 언제? 이 시기에. 여기 좀 밀렸네. T가 여기로 좀 가야 되는데, 여기 연도가 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옮겨지면서 좀 옮겨졌는데, 이게 좀 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특히, 자, 이 망이망수의 언제? 네, 바로 정중부 때. 그 다음에 김삼이 후심 언제? 이음인 때. 그 다음에 만족 여러분 이런 거 몰라야 돼요. 최강수 언제? 최충원 때. 이연년 자 최후 때. 특히 김삼이 후심은 신라로 가자. 신라 부흥운동. 최강수는 고구려 부흥운동. 이연년은 백제 부흥운동. 무신정변기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다 삼국 부흥운동이 나왔다는 거죠. 자, 7번 볼게요. 자,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래. 그럼 최초니까 뭐야? 초조 대장경. 처음 만들어졌어. 끝났네. 거란의 침입 때 받았어. 침입을 받았던 현종 때 부처님의 힘으로 자, 거란을 물리치려고 만들었다. 자, 그러면 몽고 때 붙었으면 답은 1번이네. 현재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것은 초조가 아니라 제조 대장경, 즉 일명 팔만 대장경. 흥항사에서 교장도감에서 둔 것은 네, 교장이죠. 일명 장경.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장도감에서 16년간 이거는 바로 뭐다? 예, 제조 대장경 또는 팔만 대장경. 이 중에 대장경이 아닌 것은 뭐다? 예, 이 교장은 대장경이 아닙니다. 대장경은 경, 율, 론 이 세 가지를 구성을 갖춰야 대장경이고요. 이 교장은 대장경이 아닙니다. 현조라는 것은 바로 뭐야?
예, 제조 대장경이 현존하고 있죠. 8만 대장경이. 자, 8번 조선으로 들어가네요. 다음에 지도가 편찬된 당시의 제2야 왕이야. 여러분 당연히 이거 자 뭐예요? 태종 때 만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태종 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태종이 없죠? 얼른 보시면 답을 잡아야 되고 답은 2번이죠. 집현전은 누구야? 네, 세종이고. 경국대전 반포는 완성한 거니까 성종이고. 진관체제라는 이 방어체제는 세종.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식을 넓힐 때는 자, 이거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자, 원나라, 즉 아라비아 지도학을 바탕으로 원나라가 여러분 자, 이 아라비아 지도학을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어쨌든 원나라 세계 지도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와 일본 지도를 첨가했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재 원본은 정하지 않고 자 모사본 즉 필사본이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런 것도 기출문제였잖아요. 지방직 문제에서. 다음 문화유산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그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또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래도 되고요. 지도 빠져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자 아메리카는 그려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예,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아메리카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때 아직 콜럼버스가 신대륙 즉 아메리카 발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메리카는 없다. 자 10번 얘기하라. 아메리카 없어. 아프리카는 있어. 자 9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자 키워드 성악 10도 주자서 절여 끝났습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이왕이죠. 여러분 자 그럼 얼른 이왕과 관계돼서 답은 3번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 잡고 얼른 그래야 우리가 시간 안에 푼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봤어. 여러분 그러면 해설 강의에서는 다시 한번 요걸 좀 보세요. 어쨌든 10개 그림으로 임금인 성조가 자 스스로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악 10도였잖아요. 임금님이 10개의 그림을 통해서 자 뭔가 설명을 통해서 원리를 깨쳐라. 이거였고요. 자 여존론 이거는 8세기 인물 정약용이고요. 강화학파는 18세기 인물 자 양명학자 정대주고요. 자 이화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를 강조해서 이게 바로 자 율곡 2의 아이고 잘 안 나오네요. 이론론적 여기다 쓸게요. 자, 빨간색이라고 뭐라고 했더니 얘가 펜이 손해하나 봐. 자, 1호론적 이기원론. 이게 자, 이와 기는 결국 하나다. 그러면서 특히 여러분 이왕은 주기론이었잖아요. 자, 잘못 얘기했네. 이는 주기론. 이왕은 주리론.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1호론적 이기원론, 자, 주기론. 이거는 다 율곡 이와 관계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도 가능하죠.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현실적이고 개혁적 성격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성악 집요 등을 저술했고 16세기 조선사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제 정비와 수시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답은 4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그 문제 답만 보지 말고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자 2시에 자 금요일 2시에 문제 다운받으셨어요. 그리고 15분 안에 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훈련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6시에 제가 해설 강의 올렸을 때는 이 문제가 변형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총 여러분 자 7번의 이 정리가 되겠죠. 7번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에 또 이왕 아니면 이 문제가 또 나올 거니까. 또는 정약용 관련 문제가 나올 거니까. 또는 정제도 관련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자 유교와 관계된 거 한번 여러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명칭은 변방을 방비하는 거였어. 이게 뭐야 한마디로 비변사지. 변방을 방어하는 거. 근데 이제는 온갖 일 자, 무슨 과거에 대한 파남이 비밀을 간택하는 것까지 언제 효종실록이야.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가 최고기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나중에 대원군이 자, 축소시키고 없애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비변사 얘기하십시오. 비변사 언제 처음 설치? 자, 언제 여러분
상설기구, 언제 최고기구. 이거 기억해야겠죠? 처음에는 임시기구였어. 자, 언제? 예, 대답하셔야 돼요. 중종 때 무슨 사건을 계기로? 삼포해란. 그 다음에 상설기구는 명종 때 을묘해변. 그리고 자, 최고기구는 예, 선조 때 임진왜란의 계기. 그리고 앞으로 비변사가 모든 거를 담당해 버렸잖아요. 지금 이거잖아. 모든 걸 담당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축소시키고 좀 이따 없애잖아요. 비변사. 여러분 좀 조선 후기 제도사는 조선 정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변사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이거 설명 안 해드렸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자 임진왜란 때 설치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여를 이끄는 언론 이건 3사지. 사관원, 사안부, 홍문관. 자, 붕당 정치가 형성된 배경은 이조 전랑직이었습니다. 자, 이조 전랑직은 오품과 육품의 관리였고, 자,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네, 3사 임명권 그리고 자기 후임자 추천권. 후임자 추천권 갖고 있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붕당 정치에 자, 이 또 배경이 되죠. 자, 11번. 자, 이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키워드 이미 잡으셨죠? 여기 철종이래. 그 다음에 진주래. 자, 백낙신이래. 이미 끝났네. 뭡니까? 진주 밀란에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갔던 바로 임수의 밀란이잖아. 어느 왕 때? 철종 때. 1862년에. 자, 그거 결과. 자, 철종이 어떻게 했어요? 자, 안핵사로 이 밀란의 문제를 파견하려고 문제를 자 보게 하려고 안핵사 박규수를 보내잖아요. 박규수가 뭘 건의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세금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바로 답은 4번 탐정이정청을 두었잖아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홍경래 난 써드릴게. 임수밀란, 고부밀란 결과 동학우민운동으로 가는 거죠. 동학우민운동 일기가 고부밀란이죠.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좀 정확히 사료랑 확인해 주십시오. 자, 호배법은 태종이고 직광소 설치 이거는 동학우민운동 때 있었고 연분구두법은 세종대왕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임시밀란 때 이게 전국적 밀란이고 이때 삼정 이정청 둡니다. 삼정을 바로잡는 기구. 홍경래 때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특히 홍경래는 평안도에 대한 지역 갈등이 또 한 요인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작년에 요런 문제가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좀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볼까요? 자, 여러분 허적과 허견의 사가의 부가 왕시보다 많은 것은 백성의 피땀을 뽑아낸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며 복성군 이남은 집재물이 허적과 허견보다 많으니 지금 모두 다 몰수시키고 백성에게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자 허적의 기름천막 사건 뭐였습니까? 바로 자 이게 경신대환곡 또는 경신환곡 뭐 대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언제 숙종 때. 자, 송시열은 살림의 대표로서 나라의 형세가 고단하고 약하여 인심이 물결처럼 험난한 때 마치 송나라의 철종을 끌어대어 오늘날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했다. 뭐였습니까? 자, 숙종이 자 후공 장씨가 난 깐난애기를 대저로 책봉하겠다고 하자 이 송시열이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기상국이잖아. 자, 그러면 경신왕국 결과 여러분 누가 몰락해요? 네, 바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승리합니다. 이 허적이 남인이었잖아. 자, 기상국 결과 다시 뭐야? 남인이 권력 잡고 자, 서인이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상국 때 누가 죽는다? 예, 송시열이 죽는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답은 1번 됐네. 이 사이에 경신왕국 결과 자, 서인이 권력 잡았네 이거였었잖아요. 자, 정렬이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노론이 자 영인군의 세제 책봉 이 영인군이 나중에 여러분 누가 됩니까? 바로 영조되죠. 자, 이거는 경종의 배다른 동생 바로 영인군을 자 세제로 다음번 왕으로 자 책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고요. 자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이거는 자 바로 자 현종 때
효종의 새엄마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탕복을 어떻게 입을 거냐, 자의 대비가 1년 입을 거냐 3년 입을 거냐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있었던 게 예속 논쟁이었잖아요. 그래서 효종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효종의 새엄마 자의 대비의 상복 문제, 이게 바로 예속 논쟁이었고요. 이것도 여러분 단독 문제로 가능하죠. 4번 예속 문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남한테 얘기할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합격권이야. 자, 13번. 자, 미처친 발언했던 인물이에요. 어느 공의 석상에서 음성을 높여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여러 공들은 어떠시오? 자,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네. 대저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겠다. 이거는 자신의 종친 이씨 왕족을 끌어들이겠다는 거고. 자, 태산을 깎아내리겠다는 얘기는 자, 바로 뭐다? 노를 억압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남인을 끌어오겠다는 거죠. 자,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물어보는 건데 자, 평시서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가 고려 때도 경시서가 있었고요. 자, 이건 고려 때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여러분 자, 이 세조 때 가면 이름을 평시서로 바꿔.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어쨌든 흥선대원군 아니야. 자, 경시서는 뭐야? 시전상의들의 상행위를 감시했던 곳이고요. 나중에 세조 때 평시서로 이름 바꿉니다. 자, 소득서 폐지는 너무 중요하죠. 누구였어요? 조광조의 주장이었어요. 16세기 어느 임금 때 중종. 그 다음에 상금부 부활 맞고요. 자, 법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경복대전,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속대전, 쭉 가다가 뭐 쭉 갔겠지. 그 다음에 왕때 대전 통편, 그리고 대원군은 대전 해통, 대원군은 회를 좋아했어.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 제발 통편하고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대전 통편. 자,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고, 속대전은 영조고, 자, 대전 통편은 자, 정조고, 자, 대전 해통이 흥선대원군이잖아요. 여러분, 대원군도 단독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다시 대원군의 정체, 대원군 때 있었던 시기, 자, 사건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건이란 병인양요, 자, 이런 신미양요 그런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번. 자, 동학운동이죠. 자, 백산에서 경문을 패하고 황편에서 광군에게 승리했어. 동학운동 1기는 고우밀란이고 이제 2기네요. 자, 이제 3기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어. 그리고 다시 4기 재봉기했어. 그러면 이 3기 때 이게 뭐야? 당연히 답은 2번. 전라도에만 직강서 두고 자, 패전개혁을 추진했잖아요. 자, 동학운동은 몇 년입니까? 갑오년 1894년이야. 자, 을미사변은 1895년이야. 그래서 을미의병이 1895년에 발생했잖아. 자,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 고부가나, 이거는 고부밀란이고. 자, 고부밀란은 바로 뭐입니까? 1기죠, 1기. 여기 아까 2기, 여기 3기, 4기. 그 다음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은 이건 갑진정변이죠. 1884년에 갑진정변. 그래서 이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자, 요즘의 패턴이에요. 자, 15번. 자, 가식입니다. 자, 어려운 때를 만났어. 한일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글을 올려 자, 키워드 황제층을 올리라고 제의했어.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고 황제 자리에 올라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뭐로 바꾸겠다? 대한제국. 1897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시기. 자, 대한국 국제 발표합니다. 맞죠? 자, 지게 발급했어요. 자, 특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청하고, 자, 대등한. 자, 그동안 청하고 불평등한 조약 맺었었는데 이걸 다시 1899년에 대등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소위 뭐였습니까? 자, 조청 통상조약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조선 조자 대신에 한자 들어가야 돼. 한청 통상조약.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 1882년에 자, 조청 상민 수료 무역 장정 이거하고 이 두 개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이거 확인하시기. 자, 조청 상민 수료 무역 장정에서 자,
청나라 지네 맘대로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이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속국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없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82년 조청 상민수로 무역장정과 99년 차라리 대등하게 다시 고친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답은 3번이네. 유경공원은 언제야? 1886년에. 선생님 고종 맞잖아요. 예, 고종이지만 이때 나라 이름 조선이고요. 자, 여기 고종이지만 나라 이름 대한제국이고요.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대한제국의 정책도 잘 나와요. 자, 16번 일제강점기 여름 태영령이네. 자, 태영령 1800년이 아니라 1912년부터 다시 1912년에 발표했습니다. 잘 안 나오네. 1912년. 그래서 이거는 자 1918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선 딕티란 문제가 아니네요. 여러분 헌병경찰제 답은 이거네. 자 치안율법은 1925년에 발표해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한국시민서사 암송 1938년. 국가총동원령 이후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1단계고 자 얘는 2단계 때 제정된 거고 자 이거는 일제침략 3단계 때 사건이고요. 이 중에 수업 끝나고 여러분 하실 거 여러분 숙제 있어요. 치안유지법 사료 확인하기 국가총동원법 사료 확인하기 사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정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일제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도표 너무 많이 봤죠, 여러분? 우리 연결고리에서 진짜 많이 보는 도표입니다. 자, 일단 1910년부터 1919년 일제침략 1단계 무단정치, 헌병경찰, 태영령 기억하시고요. 자, 3.1운동 결과 사기꾼 정치, 문화정치 또는 보통경찰, 치안유지법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1931년 만주사변, 1945년 요 시기에 37년 중일전쟁, 그리고 41년 태평양 전쟁 이 시기에 자 민족 말살 정치, 창씨개명, 신사참배, 한국시민화선언, 내선일치, 일성, 동절업, 그리고 우리 역사, 우리말 금지 이런 것들이 다 특히 중일전쟁 여러분 이후의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국가총동원령 또는 총동원법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뭐 기억하라? 치안유지법 사료,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사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7번. 자, 이 단체. 자, 조선 안에 있는 모든 관청을 폭탄으로 깨뜨리고 조선안 광공리를 암살하고 뒤에 아라사는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한자로 과거에 아라사라 불렀어요. 러시아의 무서운 힘을 얻고 앞으로는 독립을 열망하는 청년을 앞세운 모 사건의 일부가 조선 안에서 계획을 실행하려다가 미리 발각된 일은 근데 여러분 키워드 단장 김원봉. 그러면 뭡니까? 의열단이지. 자, 그러면 의열단의 이제 활동입니다. 자, 신흥무관학교는 여러분 신민회가 만든 거죠. 신민회 활동 결과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자,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신민회가 어쨌든 1907년부터 자, 여러분 1911년까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신민회가 간도 여러분 자, 독립군 기지 세워서 그 결과 자, 경학사 무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간도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 그 결과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지는 거고요.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중에서 여러분 의열단을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게 아니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그 과정에서는 자 신민회가 이제 11년이었지만 어쨌든 이건 신흥무관학교 19년이고 신민회 여러분 활동의 결과였고요. 자,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에 김원봉이 의열단을 세우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정우의 선을 계기로 결성된 것은 신간회죠. 신간회는 1927년부터 1931년 있었습니다. 자, 상하이 홍코공원은 1932년 윤봉길 의사였고요. 자,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에 의해서 한인애국단이 1931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한인애국단 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코공원 또는 홍코공원 발음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꼭 의열단 활동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의열단원들 김익상 등등 나석주 등등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오늘 수업 끝나고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18번. 자, 다음을 선언한 민족운동에 대한 얘기. 여러분 당연히 3.1운동에 자 바로 김희동이 선언서 중에 공약 3장인지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관계돼서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여러분 대한매일신보는 자 1910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19년 이 3.1운동과 관계가 없죠. 대한매일신부의 후원을 받았던 것은 뭐예요? 네,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신간에 지원받아서 전국주 이거는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운동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기 맞고요. 원산노동자 총파업 이거 1929년 특히 이 원산노동자 총파업도 신간회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 지지해 줍니다. 특히 원산노동자 총파업은 해외가 이제 외국 노동자들 뭐 프랑스 노동자, 일본 노동자들이 여기 여러분 자, 편지를 보내줘요. 전문을 보내주죠. 뭐 전보 또는 전문. 너희들의 노동운동이 승리하길 바라겠다. 그래서 이 원산 노동자 파업에 관계되어서 외국 노동자들이 자, 응원하는 메시지도 보내줬다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없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또 기출의 재구성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늘 나온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활동 기억해 주십시오. 자, 19번 무장 독립운동 순서네. 자,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38년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에서 참배당한 거 자유참변이니까 21년 자 한국 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 쌍성보 전투는 물론 32년인데 이거 연도 몰라도 돼요. 자 한중연합작전 특히 31년부터 1934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요 시기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광복군은 1940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는 당연히 쉽게 갈 수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조선의용대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한국광복군 이 네 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네 개를 헷갈리시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들어가세요. 선생님 저 집에서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 그 방에서 못 나와. 자,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그리고 한국광복군 이들의 활동은 다시 한번 누가 했고 인물, 그 다음에 이들의 주요 싸움 이런 거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나와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현대사회죠. 자, 여러분 이거 유신헌법인지 알 수 있는 거 뭐야? 그렇지. 그래서 유신헌법. 자, 그러면 19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지금 1980년까지 있었습니다. 초까지. 그러면 당연히 이때 있었던 사건이 뭐 이때 있었던 유신헌법 시기에 3.1 민주구국선언문이었잖아요. 그럼 3.1 민주구국선언문 여러분 꼭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윤보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은 뭐? 그럼 윤보선이 제2공화국 즉 장면 내각 있죠? 장면 내각 때 대통령이었어요. 자, 장면 씨는 국무총리였고 윤보선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제2공화국이 자, 우리나라 자, 그때 내각 책임지였잖아. 근데 왜 물러나? 바로 1961년 5.16 쿠데타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자 62년에 물러나게 됩니다. 자 국가 재건 자 이 최고회의 여러분 이거는 5.16 쿠데타 결과고요. 1961년에 만들어졌고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언제여서 김영삼 정부 1993년에 자 고위공무원들의 재산 등록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기출의 재구성 어떠셨어요? 자 중요한 건 시간 안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 다운받아서 계속 강조합니다. 15분 안에 문제 푸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 저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살을 붙이시는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재구성 2회는 국가직 문제나 지방직 문제 10년 동안에 나왔던 문제 갖고 재구성해 드릴 겁니다. 뭘로 나올지는 알 수 없어. 미리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 계획대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뵐게요. 여러분 안녕.